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성균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객검을 주실 때 주의해야 될 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나이에 맞는 객검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강아지 객검의 경우는 우리가 손톱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자국이 나는 정도의 소프트 제형부터 뿔로 만든 아주 딱딱한 제형의 객검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나이가 1살 이전으로 어리다거나 내지는 7세 이후의 노령견인 경우에는 소프트 제형의 객검이 좋고요. 건강하고 치아가 아주 튼튼한 나이 때는 조금 더 하드한 타입의 객검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보호자분들이 어릴 때 잘 먹던 객검을 8세, 9세, 1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20번 저작했던 이렇게 씹어서 삼켰던 객검을 실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2번, 3번만 씹고 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객검을 주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또 두 번째로는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객검이 삼켜지기 때문에 소화불량, 공복 구토 내지는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아지의 종류와 또 우리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객검을 적절하게 급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믹스견이다 내지는 진돗개나 아니면 리트리버처럼 큰 강아지라면 좀 더 딱딱하거나 큰 제형의 큰 종류의 객검을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하는 아이가 푸들이나 말티즈 종류라면, 소형견이라면 아무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프트한 제형의 객검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격도 중요하죠. 굉장히 먹는 거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고 느긋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라면 제형이 소프트해도 큰 상관이 없겠지만, 성격이 아주 급한 친구다, 잘 삼키는 경우다라고 하면 객검의 크기를 삼키기 힘든 정도의 큰 사이즈로 바꾼다거나 제형도 감안해서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알러지입니다. 우리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갑자기 외이염, 뒷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지간염, 손가락 사이를 가려워한다거나 내지는 설사를 한다거나 하면 자꾸 이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보통 많은 경우에는 음식 알러지로 인해서 외이염이나 지간염 그리고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간식들 중에서 객검도 대표적으로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맞는 객검이 있다면 굳이 종류를 굉장히 많이 바꾸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또한 객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은품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막 A 줬다가 다음에는 다른 거 줬다가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아이라면, 우리 아이의 피부나 귀나 그런 부분들이 예민하다면 강아지 객검을 선택하실 때도 뒷면에 첨가된 성분을 보셔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객검 주변에 살람이나 고기가 말려져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객검의 양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들을 반려하실 때 객검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검이라고 하는 거가 치아에 좋다라는 인식이 강하시기 때문에 양치를 여러 번 하는 게 좋은 것처럼 객검을 많이 주시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객검을 주시는 경우가 우리가 외출하거나 우리 아이한테 미안할 때 그 대신 대용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머님 나가실 때 1개 주고, 자녀분 나가실 때 1개 주고, 아버님 들어오실 때 1개 주고, 이러다 보면 하루 권장량은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씹어서 삼키는 경우라면 양에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하지만 양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간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권장되는 양을 가족분들끼리 정하셔서 꼭 그 양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객검을 많이 먹었을 때는 사료를 적게 먹는다는 큰 단점이 있고, 또한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공복토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객검을 투여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사실 객검을 주는 거의 이유가 첫 번째, 강아지 스트레스 해소, 두 번째, 양치 대용이라는 의미가 클 건데요. 실제로
첫 번째 이유에서 객검을 주는 거는 굉장히 찬성할 만한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 객검을 주시는 거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충분히 양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객검과 양치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엄연하게 다르고 효과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양치를 하는 강아지가 객검을 먹는 거는 플러스가 되겠지만 양치를 하지 않고 객검만 먹는 거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객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빨로 한 20번 씹으면 치석이 생기지 않거나 있는 것들이 일정 부분 제거된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강아지가 씹을 때 골고루 씹던가요? 아닙니다. 보통 특정 이빨로 씹게 되고 또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객검을 간식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20번 이상 씹지 않습니다. 보통 한 2번, 3번 씹고 바로 삼키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객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스트레스 완화, 본능의 해결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그것 또한 우리 애가 지금 이 객검으로 인해서 첫 번째 그럼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10살의 포메라니안인데 내가 지금 객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객검이 굉장히 딱딱하거나 크기가 맞지 않아서 이 친구한테는 이거는 먹고는 싶지만 씹기는 어려운 제품이다. 그럼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시간을 끌기 위해서 줬는데 실제 먹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렸죠. 그럼 스트레스 완화, 씹는 거에 의한 본능 해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두 번밖에 안 씹었기 때문에 치석 제거에도 효과가 전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객검을 형식적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객검은 소화가 안 되는 알러지 유발할 수 있는 간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객검을 잘 먹고 있는지 목표 달성을 잘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 아이들의 최애 간식 1번인 객검을 줄 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